네, 정부 여당이 어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그 큰 틀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대입 수시에만 반영하고 있는 학폭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취업에까지 연계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학폭 근절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늘 지금 2부에서 차례로 두 분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눌 분은 학교폭력 피해자 쪽인데요.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겪다가 끝내 2015년에 세상을 등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네, 네.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주원 양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되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차마 여쭙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보도를 좀 참조하시라 이런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좀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원 양이 중학교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이어져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따님이 결국 전학을 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학폭위가 왜 안 열렸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거듭했고요. 어, 예, 전학을 권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학을 권유했어요? 예, 주원 양한테 가해 학생들한테 전학을 권유한 게 아니고?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예. 수차례 찾아갔지만 음, 이제 그때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음, 이제 찾아가면 음. 이제 가해자 아이 저런 아이는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된다. 저런 아이 건드려봐야 또 더 큰 복수를 보복이 오고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이러면서 어, 예, 학교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 당시 따님이 경찰 수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 사이버 폭력이 벌어졌을 때 그때 네, 그 서류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카톡방 내 내용들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네. 몇천 개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여성 몇천 청소년대로 예예. 예, 그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걸 고소를 하고 싶다. 음,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걸 고소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가 어머니가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주원 양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밖에 계시고 둘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 주원 양하고 예천배 담당자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왔고요. 나와서 이제 저한테 주원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주원이가 안 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복이 있을 거를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따로 그 주원 양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못 들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따님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한 후에 네. 경찰과 학교가 조사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결론은 피해자 없음, 가해자 없음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었다. 결론이 네. 이런 거였다고요? 네. 은광여고는 제가 아이가 이제 신경지가 오기 전까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신경지가 오기 전까지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어서 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냐 했더니 저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끝나버렸고
장례식을 제가 치르고 학교를 찾아가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 이랬을 때 학부기가 이제 한 번 더 열렸는데 그 전에 이제 경찰이 은광역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했다. 이제 경찰한테 저도 얘기를 듣고 경찰이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 오십시오. 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담당 경찰은 의심이 가는 아이는 있는데 물리적인 폭력이 찾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찾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폭력이 찾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만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물리적인 폭력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답변을 들으셨다. 네. 아무튼 그 뒤에 이제 그 소송을 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송을 내신 후에 혹시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은 좀 있었어요? 소송을 내기 전에 저는 학교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소수를 했고 신문고며 뭐며 다 했고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 없음으로 처리를 한 게 학교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서울시에 재심을 했고 세종시에 행심을 하는 동안 교육청을 찾아가서도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 형식적인 절차만 하고 다 뭉개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돕기는커녕 이제 자기 방어들만 하지 뭘 도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제 나온 그 뉴스 보고 저도 좀 약간 황당했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출석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결국은 각하됐고 어머니가 이제 이게 민사였기 때문에 지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뭐 한 얘기가 있습니까?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수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2번은 못 가서 치아가 됐다. 근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2번이 아니고 3번이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 처리된 게 끝나고 된 게 패소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치아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이제 민사이다 보니까 결국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가해자 측은 물론이고 서울시 교육청도 어머니께 소송비를 청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던데 맞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을 알아보신 분께서 지금 서류가 이미 출발을 했다고 지금 날짜가 다 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송비 청구 관련 서류가 이미 발송이 됐다고요? 네. 그럼 상대 쪽 지금 소송 비용도 전부 다 어머니가 지금 물어내야 될 판이다 이런 거잖아요. 예, 상대 측들도 지금 법무법인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거기 기록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뭐 얘기도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오면은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그게 다예요? 네. 어제 이게 보도 나온 다음에 혹시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 취해오고 이런 건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다음 인터뷰에서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어머니께 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정부와 여당이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이제 큰 틀 이제 네. 그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 이제 발표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냥 저는 헛웃음만 나오죠. 어떤 점에서요? 가해자들의 기록을 뭐 오래 남긴다. 그렇게 되면 정순신 같은 사람들이 더 창궐하겠죠. 아 이제 시간 끄는 소송 이런 게 더 많아질 기록이 거다. 안 남기기 위해서 예.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해자들 부모들이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시간 끌게 하고 기록이 안 남기게 하고 그런 정순신이 또 있는 거죠. 더 그렇군.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지금 심각한 거는 정순신 사태로 지금 오히려 더 뻔뻔해졌어요. 가해자들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 말씀. 방법도 더 배웠어요. 몰랐던 가해자들도. 아이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 근데 뭐 학폭 기록을 오래 남기려면 학폭위가 열려서 학폭이라는 판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를 안 여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겪으신 일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학폭위 자체가 이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결국 뭐 판단도 내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록 남기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런 학폭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어머님? 피해자의 회복이 없는 그런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구조적인 접근이 없어요. 보여주기 식의 그런 대안들만 내놓고 있어요, 지금. 교실이 안전하지 않은데 네. 이미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모기 조여오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분풀이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는 되려 더 극악스럽게 교사와 학교를 공격하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더 위의 기관들은 행정 업무로 교사들을 다 찌들어 가게끔 만들고 있고 학교는 오로지 진학률만 생각하면서 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그 과정에서 그냥 몸살이면서 밥벌이 하는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손대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참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도 있네요. 어머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내셔야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전화로 만나봤고요.